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화요 경마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방송은 코리아컵에 출전하는 말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이듯이 nemz, 두라 에레데, 그리고 스피드형 이 세 마리를 올려놨는데, 물론 다른 말들도 입상 도전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석세스 백퍼가 있고, 외국말로는 디케이언이라든가 첸첸 글로리 이런 말들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긴 하지만은, 일단 저는 이 세 마리의 내용들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성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승부처에서도 좋은 적중 만들어냈고, 그리고 주력마권을 많이 잡아들였고, 거의 단통성으로 때려온 경주들도 배당이 상당히 높았죠. 그러면서 좀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이번 주도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 유튜브 가면은 외국 말들을 출전한 말들을 올려놓은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바로 이건데, 코리아컵 해외 출전마 분석, 그리고 코리아 스프린트 해외 출전마 분석 이미 올려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거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램제트예요. 머제스틱 워리어고, 머제스틱 워리어는 지금 일본에서 모래주로 시순말, 그러니까 시니스트 미니스트, 그리고 헤니 휴즈가 이제 늙었죠. 거의 은퇴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 뒤를 치고 올라오는 모래주로 시순말 중에 하나가 머제스틱 워리어입니다. 미국 말이죠. 그리고 브레퐁이라든가 르방슬레베라든가 아니면은 포크 다루마에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이 모래주로에서 상당히 좀 강점을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T는 모래주로 시스말 중에 강자 중에 한두가 이 머제스틱 워리어고, 이 머제스틱 워리어의 자마인 베스트 워리어도 시스말로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마, 한국 마주, 한국 조계사들이 딱 좋아할 체형을 뽑더라고요. 이 베스트 워리어 자마는. 그래서 이번 일본 경매에서도 보면은 베스트 워리어, 그리고 골드 알료의 자마인 골드 드림, 이 두 시스말들에게 한국 마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좋아하게 생겼어요. 일단 빵 좋고 그렇게 나오니까는. 램제트 같은 경우는 미우라 코세이 기수가 기성을 합니다. 2025년도 다승 100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다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금이 중요하죠. 상금이 22이면은 굉장히 좀 미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많은 기수 중에서 22이면은 상당히 상위 랭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승 100이 자체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에서 활약을 했던 히토미 기수 있었죠. 부산에서 기수 생활을 했던 여자 기수. 히토미 기수가 달성 한 40등 정도예요. 근데 상금은 훨씬 모자라죠. 지금도 나고야 경마장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데, 히토미 기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본은 가성으로 랭킹을 매기면 안 되고 상금으로 매겨야 돼요. 그래서 미우라 고세이 기수, 일본에서 상금 랭킹 22이면은 상당히 좀 중상급 그런 기술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경주 성적 같은 거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동안 이 냄제트를 이겼던 말들을 보면은 포에버영, 윌슨 테소르, 그리고 노맨틱 워리어, 우시바 테소르, 이렇게 상당히 좀 네임밸류가 높은 말들한테 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들을 이길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잔디주로 빼고 모래주로에서만 놓고 본다면 모래주로 파이브 안에 들어가는 경주마입니다. 3세 시즌, 그러니까 포에버 영이 같은 나이였어요. 그리고 둘 다 이제 4살이 된 거죠. 3세 시즌에서는 동갑내기인 포에버 영한테 밀리지 않는 경주력이라고 평가를 했고, 계속해서 해외 원정을 갔죠. 근데 나름 괜찮은 성적을 거뒀어요. 어쨌든 직전 경주 테이오쇼에서는 6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딕테이언한테도 졌어요. 같이 이번에 같이 오는 딕테이언한테도 졌는데, 네, 그 직전에 테이오 쇼에서 졌다고 무시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인 말의 경쟁력, 경주력은 딕테이언보다는 한 급 위라고 평가를 하는 말이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예요. 그동안 뛰어온 내용들만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일본에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앞다리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제 진료를 한다는, 어제 아니면 내일이겠죠. 어제 아니면 내일 진료를 할 예정인데 자세한 진료 사항은 좀 제가 취재를 해서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경주력이 얼마만큼 여파를 미칠지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 진료한 것들 그것들은 아직까지는 취재가 안 되고 있고 취재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램제트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이 부상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라 에레데한테 관심을 갈 수밖에 없어요. 두라멘테 자마이고 두라멘테는 일찍 죽었죠. 일찍 안 죽었으면은 그 자마들이 그러니까 이 말이 두라멘테가 처음에 실수말로 갔을 때 그렇게 각광을 받았던 실수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마들 성적이 나오면서 그 태피처럼 스스로 교배료를 올려갔던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일찍 안 죽었으면 급성 대장염이었던가 아마 그걸로 죽었을 텐데 좀 안타까운 일본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실수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 기수는 마츠야마 기수가 기승을 해요. 가성은 27인데 상금 랭킹은 지금 일본에서 1위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츠야마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수 자체는 검증이 됐죠. 2세 시즌 호플 스테이크스는 2세마 잔디주로에서 펼쳐지는 2세마 최강을 가리는 G1 경주예요. 여기에서 우승을 하면 거의 뭐 2세 챔피언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근데 2세 그 호플 시리즈에서 인기 14등으로 깜짝 우승을 거뒀는데 그 이후에 잔디도 뛰고 모래도 하고 했는데 뭔가 한타가 좀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 이제 마츠야마 기수와 첫 호흡을 맞췄어요. 이 두라 에레데가. 근데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마츠야마 기수가 말을 굉장히 잘 타는 기수이고 경주 전개를 보더라도 마츠야마 기수가 기승에 딱히 실수한 부분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마 호흡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왔죠. 그게 상당히 좀 불안 요소이죠. 직전 인기 2등인데 실착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도 매번 조교사가 그 경주 전이나 경주 이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게 경직된다, 뻣뻣하다, 이 말을 매번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좀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번 직전 그 알럼 스테이크스에서도 조교사가 이번에는 뻣뻣한 것도 없고 뭐 최근 들어 가장 좋은 컨디션이다 그랬는데 실착을 한 거예요. 그 뭐 삿포로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삿포로는 제가 지난주에 일본을 갔다 왔지 않았습니까? 경매를. 굉장히 선선했어요. 저는 삿포로에 있으면서 덥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인천공항 그 문을 딱 열고 나오니까는, 거긴 천국이었어요. 그 정도로 더위로 인한 컨디션 난지도 아니고, 그런 게 좀 애매한데, 문제는, 고무적인 점은 뭐냐면은, 27일 날 그 율동 트레이닝 센터에서 이 판노, 이 판노주로가 뭐냐면은, 언덕주로예요. 이 언덕줄에서 4풀롱을 51초 4를 뛰었어요. 그리고 라스트 풀롱은 12초 1로 뛰었고 언덕줄이기 때문에 마지막 풀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9배죠. 9배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12초 1의 브리저블 기록을 작성했다는 거. 그러니까 훈련 성과가 너무 좋고 램제트도 부상 여부가 어떨지 아직은 미지수이긴 하지만 부상이 을 당한 것은 맞고 그리고 일본 제1의 기수가 기성을 했다는 점 모든 여건 자체가 너무 좋아진 상태라 원래는 이 램제트를 강력한 우승 후보로 봤는데 저는 두라에레가 좀 사고 칠 수 있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딕테이언입니다. 킹카메하메하 자마이고, 이 두라멘테도 킹카메하메하의 자마인데, 이 딕테이언은 킹카메하메하의 직자죠. 그리고 외조부는 킹 헤일로고, 야노 기수가 기성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이 야노 기수를 기억을 할 거예요. 2014년도에 한국 왔습니다. 2014년도에 한국에 와서 그때 이 토시갱스타, 그때 일본말이 3마리 왔어요. 근데 이 토시갱스타가 4착으로 이 아시아 챌린지컵에서 4착을, 일본말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지금 현재 야노 기수는, 그때는 젊었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현재 다성은 2등이에요. 지방경마장, 5위 경마장 소속이다 보니까는. 근데 상금은 17이고, 5위 경마장 원투펀치라고 보면 돼요. 야노 기수는. 그러니까 5위 경마장 최고의 기수이고, 이때 이제 2014년 아시아 챌린지컵에서 우승을 했던 말이 싱가포르 말이죠. 엘파도리노가 우승을 했고, 원더볼트, 뉴욕 블루가 2, 3착을 했는데, 이때 원더볼트가 이찬호 기수가 탔죠. 그러고 보면 이찬호 기수 참 보고 싶네요. 정말 말을 잘 탔던 기수였는데, 아쉽게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기수복을 벗긴 했는데, 참 이때 정말 잘 탔던 기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찬호 기수. 그래서 한국에서 경험을 해봤어요. 이미 서울 경마장을 경험을 해봤던 기수가 바로 이 야노 기수이고, 뭐 성적은 제 유튜브 가서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살펴보시면 될 것이고, 아직까지 일본 지방 경마장 말이 코리아컵이나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우승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말들이 우승을 하긴 했지만은 전부 다 중앙 경마장 말들이 우승했죠. 지방 경마장 말들은 우승한 적이 없고, 물론 직전 테이오 쇼에서 냄제트는 6착을 했고 이 딕테이어는 4착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의 경주들, 그리고 그동안 띄운 네임밸류, 경주들의 네임밸류, 그리고 경주력을 감안한다면 딕테이어한테는 처지는 경주력이죠. 그리고 냄제트는 4살이고 이 말은 7살이라는 점. 그래서 중앙 경마장 말들 중에 그 상위권 모래주로 덧주로 말들에게 그나마 비빌 수 있는 경주마 중에 한두가 바로 이 딕테이언이긴 한데, 비빌 수 있다는 거지 이길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지방 경마장 말로는 상위 클래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YTN 배회에 왔던 유메노 호노보다는 세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작년 그 코리아컵에서 3착을 한 나이트 워리어, 그거와 좀 비슷한 경주력을 가진 경주마로 평가를 하는 게 딕테이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에 같이 온 두 말, 두라 에레데 냄제트보다는 경주력에서 한 반수 정도는 처지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떠나면서 조교사가 인터뷰를 했죠. 훈련은 만족할 정도로 성실히 잘 수행했다. 그리고 한국까지 오는데 거의 한 17시간 걸리나 보더라고요. 간사이 공항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고, 차로 이동하고 비행기 이동 시간까지 합치면은 장거리 이동 여부가 관건인데, 일본 지방경마장 최고의 기수의 훈련도 좋고 객관적으로 모든 여건이 좀 좋은 부분은 있긴 하지만, 객관적인 경주력 측면에서는 조금 처지는 전력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챙챙글로리입니다. 한국말로는 선성휘양이죠. 그러니까 한문으로 적으면 선성휘양이고, 홍콩 경마장 그 마명으로도 선성휘양이 올라가 있어요. 부마는 몰스피릿이고, 어제 그 몰스피릿자만 라이스포스가 우승을 거뒀죠. 그리고 이 몰스피릿이 한국 그 경주마 생산재배에서 이 시수마를 샀어요. 그래서 조만간 들어올 겁니다.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 이제 검역을 마치고 날이 좀 선선해지면 들어올 텐데, 몰스피릿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어서마를 해가 있었죠. 그리고 나이스 포스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챙챙칼로리 이 말들인데, 그러니까 일단 이 몰스피릿 자마는 빵은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단거리는 좋게 뛰게 생겼다고 나오는데, 한국 마주분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 몰스피릿 자마를 보면서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나이스 포스는 엄청나게 큰 말이에요. 그런 말은 거의 뭐 한 20도 30도 중에 한두 정도이고,
전부 다 작아요. 전부 다 작아서 그 작은 것 때문에 선뜻 손이 안 갔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뽑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홍콩에서의 경주력은 G2, G3급, G1급은 아니고요. G2, G3급의 경주력으로 평가되는 말이고, 최근 계속해서 거의 69, 60, 59 이런 부종을 메고 달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57을 메고 달린다는 점, 이 점은 첸첸글로리한테는 너무나 유리한 여건이고, 그리고 혈통 자체도 딱히 외조버 콘솔리데이터이니까 마일러에서 뽑아주는 그 스피드는 이미 검증이 된 그 시스말이에요. 그러니까 콘솔리데이터 자마들이 국내에서 좀 상당히 좀 스피드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도 사실이고, 혈통 자체, 홍콩에서 잔디를 뛰긴 했지만 혈통 자체는 결코 잔디보다는 오히려 모래 쪽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 글로리도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이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석세스 백파가 스피드용보다 이번에 레이팅이 높아졌더라고요. 아마 직전 캐레커 클래식 우승, 여기에서 글로벌 히트를 이기면서 우승을 거뒀던 게 좀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진경 기수가 훈련을 하는데, 근데 이 직전에 글로벌 히트가 좀 서둘렀다는 점, 그리고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승을 거뒀는데, 사실 석세스 백파가 작년 이제 최우수 3세마에 선정이 된 이후 4세가 되면서 내년에는 한국 경마 씹어먹겠다고 할 정도로 마방에서 자신감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만큼 성장을 못했죠. 물론 초반에 헤럴드 경제배로 우승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나 싶었지만 그 이후에 기복을 보였죠. 근데 아직까지 발전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말인 것은 맞아요. 이 석세스 백파. 근데 좀 더 장거리가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원래 대상 경주 2번 우승한 게 캐어레이커 클래식과 헤럴드 경제배인데 모두 2000m예요. 근데 1800에서 경쟁력은 저는 객관적으로 스피드 형한테 딸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피드 형이 석세스 백파한테 2000m는 자신을 못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1800에서는 오히려 석세스 백파가 스피드 형한테 자신을 못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도 뭐 한국 경마 글로벌 히트가 못 나오는 상황에서 가장 나은 전력 중에 한 마리인 것은 맞고, 그 다음에 스피드형은 적인 기수인 김혜승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김혜승 기수가 이 말을 타고 작년이죠. 작년 그 오너스컵에서 1600m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우승을 했죠. 그때 정말 잘 됐죠. 근데 김혜승 기수가 같은 마방에 그 글로벌 히트랑 기승하다 보니까 맨날 더블이 되죠. 그래서 김혜승 기수는 매번 글로벌 히트에서 기승을 했고, 스피드형은 여러 기수들이 탔죠. 뭐 정도현 기수, 유현명 기수, 박재희 기수, 참 많은 기수들이 탔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김혜승 기수가 가장 잘 몰아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객관적으로는 글로벌 히트가 넘버원이라면 스피드용은 넘버2로 평가를 받았단 말이고, 지금도 그 평가는 유효하고죠. 그래서 스피드용 1800이라는 점이 좀 강점으로 작용을 할 거고, 지난 일요일 날 이 박남성 마주, 그러니까 DRM 시티죠. DRM 시티 박남성 마주가 서울 경마장에 나오셨는데, 좀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때 이제 박남성 마주가 하는 말이, 코리아컵보다는 코리아 스프린트는 자신은 더 나가고 싶었다. 근데 조교사가, 방동석 조교사가 대통령배까지 염두에 두고, 그래도 코리아 스프린트보다는 코리아컵에 나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남성 마주가 조교사한테 일절 관여를 안 하는 마주 특 중에 한 분이에요. 기수를 누굴 태우든지 어떤 경주에 나가든지 어떤 글을 쓰든지 일절 관여를 안 해요. 조교사가 다 알아서 하는 그런 마주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훈련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대 얘기를 하시는 마주가 아니에요. 박남성 마주는. 그래서 조교사가 하고자 하는 훈련을 이렇게 하면은 뭐, 그리고 거리를 이렇게 나가겠다면, 기수를 누구를 태우겠다면 그대로 다 묵인을 하는 마주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조교사가 코리아컵 나가겠다고 하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하시는데, 본인은 코리아컵보다는 코리아 스프린터를 나가고 싶어 하셨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도 솔직히 그 생각은 했어요. 영희가, 스피드 영희
코리아컵가보다는 코리아 스프린트 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만한 1600에서 이하에서 보여주는, 단거리에서 보여주는, 특히 인게이트 받았을 때 보여주는 선입력은 상당히 우세요. 그리고 단거리 경주의 특성상 앞이 좀 하이페이스로 흘러가요. 하이페이스로 흘러가면은 경계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번에 오는 그 일본 말들의 능력 자체가 코리아컵보다는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오는 말들이 능력이 좀 처져요. 그렇다면은 스피드 0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스피드라면 코리아 스프린트는 충분히 우승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조교사가 코리아컵을 나가고 싶어 하니까는 코리아컵에 출전을 한 겁니다. 그래도 1800이라면은 그래도 일본말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한국 경주마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투혼의 반석입니다. 이 정동인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7살 백전노장이죠. 예전에 이 투혼의 반석 마주분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7살이고 이제 예전 같은 순발력도 안 나오고 말이 좀 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코리아컵까지 뛰고 은퇴를 할 예정이고 은퇴 이후에 시스말로 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이 말 그대로 고별 무대가 되겠죠. 좀 좋은 성적으로 잘 마무리하기를 응원하는 마음은 있고, 나머지 말들 그레이트 위너, 갤럭시 로드, 스타모타, 썸씽 로스, 이런 말들은 솔직히 뭐 마방에서도 기대를 안 하고 나오진 않겠죠. 그래도 내심 한번 이변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근두근하고 나오겠지만은, 경주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 네 말 모두 객관적으로 전력상 열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리아컵에 출전하는 말들을 살펴봤습니다. 곧 이어서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하는 말들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